안녕하세요. 오늘은 작년 2023년도에 있었던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물리학원 1번 문제 보세요. 그림은 버스에서 이용하는 전자기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억 보시면 전광판에 이용하는 진동수가 4.54 곱하기 10의 14Hz인 빨간색 빛이래요. 빨간색이라고 했으니까 가시광선이죠. 다음 니은 무선 공유기에 이용하는 진동수가 2.41 곱하기 10의 9승Hz인 마이크로파. 디귿 교통카드 시스템에 이용하는 진동수가 1.36 곱하기 10의 7승Hz인 라디오파. 자, 진동수가 누가 크죠? 마이크로파가 크죠?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다는 얘기고. 자, 그럼 이제 보기 보세요.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한다. 맞았습니다. 니은 진공에서 속력은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틀렸죠? 전자기파니까 같은 속력일 같습니다. 디귿이요. 진공에서의 파장은 니은이 디귿보다 짧다. 진동수가 니은이 컸죠?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야 되죠.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2번입니다.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을 표는 가와 관련된 원자핵과 중성자의 질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와 관련된 거래요. 자, 그러면 가번을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 두 개가 만나서 헬륨 2, 3짜리 만들어지고 중성자 0, 1짜리 만들어지고 3.27 메가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가 나온대요. 자, 이번에 가를 보시면 기억과 기억이 만나서 헬륨 2, 3짜리하고 중성자 0, 1이 나오고 3.27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온대요.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봅시다. 2 더하기 0 하면 2지요? 그러면 여기 1, 1 돼야 되죠. 동일한 거 두 개니까. 위에 더하면 4예요. 그럼 여기는 2, 2가 돼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나번을 보세요. 나번은 H1, 3짜리하고 기억이래요. 기억 뭐예요? 1, 2. 그 다음에 만나서 헬륨 2, 4가 만들어지고 여기 뭐냐? 니은이래요. 니은 보세요. 이거 두 개 더해서 2 됐지요? 두 개 더하면 5여야 되는데 4지요? 그럼 1, 0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온대요. 되셨죠? 그 다음에 표는 기억이 지금 뭐예요? 기억이 M1이에요. 기억이 M1, 즉 M1 두 개가 만들어졌죠? 만났죠? M1 두 개가 만나서 뭐가 된 거예요? 헬륨. 그쵸? 헬륨의 질량이 M2예요. M2, 그 다음에 중성자 질량이 M3로 되고,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에너지 나온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질량은 요 놈이 커야 되죠. 요거의 관계에서는 이 관계가 돼야 되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H11이냐? 1, 2지요. 틀렸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중성자냐? 맞았지요. 디귿, 이 M1은 M2 플러스 M3냐? 커야 되죠. 그래야지만 질량 결순에 의한 에너지가 나오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3번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 B, C를 균일하고 강한 자기장 영역에 놓아 자기화시킨답니다. 그림 나와 다는 가의 A, B, C를 각각 수평면 위에 올려놓았을 때 정지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래요. A에 작용하는 중력과 자기력의 합력의 크기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답니다. 중력과 자기력, 합력의 크기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대요. 자, 나번 그림은 위에 A, 아래 B예요. 다번 그림은요, 위에 A, 아래 C예요. 그렇죠? 근데 A는 강자성체라고 되어 있어요. 자성의 성질을 띠고 있는 거죠. B와 C는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A에 작용하는 중력과 자기력 합력의 크기는 나에서가 크대.
때요. 그럼 여기 중력은 있을 거고 여기도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C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합했을 때 이쪽이 크다는 얘기는 서로 어떻게 해요? 이거는 자기력이 아래쪽 방향, 얘는 자기력이 위쪽 방향이어야 되지요. 왜요? B와 C는 상자성이나 반자성 둘 중에 하나인데 반자성은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이니까 합력은 이쪽이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바로 상자성, C가 반자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B는 상자성 제 맞았죠? 니은 가에서 A와 C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여 반대 방향이죠? 틀렸습니다. 디귿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중력과 자기력의 방향은 같다.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아래쪽, 자기력은 A가 잡아당기는 위쪽, 반대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그림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와 전자의 전위에 따른 스펙트럼 계열 중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을 나타내는 것이래요. 라이먼 계열이니까 첫 번째 껍질로 전이 될 때 나오는 파장을 말하는 거고 발머 계열은 두 번째 껍질로 전이 될 때 나오는 에너지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나는 가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 계열을 파장에 따라 나타내는 것으로 X와 Y는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중 하나입니다. 자, 라이먼 계열은 에너지가 발머 계열보다 많죠.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는 진동수 큰 거예요. 진동수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은 거고 따라서 파장이 짧은 X가 바로 라이먼 계열, Y가 발머 계열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은 각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긴 빛의 스펙트럼이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X는 라이먼 맞았습니다. 니은,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동그라미 기억에서가 동그라미 니은에서보다 작다. 에너지는요, 진동수 큰 게 큰 거죠. 파장이 짧은 게 큰 거고요. 그렇죠? 따라서 기억이 니은보다 커야겠죠. 틀렸습니다. 디귿, 동그라미 니은은 전자가 N= 무한대에서 N=2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이랍니다. 동그라미 니은은 파장이 제일 길어요. 그 얘기는 진동수가 제일 작은 거고요. 그렇죠? 진동수가 제일 작은 거예요. 진동수 작은 거는 에너지 작은 거죠. 에너지 작은 거니까 발머 계열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진 것 중에서 에너지 작은 거는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질 때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5번입니다. 그림은 주기가 2초인 파동이 X축과 나란하게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할 때 시간 t=0인 순간과 t=3초인 순간의 파동의 모습을 각각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실선과 점선은 각각 마루와 골이래요. 자, 5번을 보시면 주기가 얼마라고 했냐면 주기가 2초래요. 주기가 2초래요. 그럼 진동수는 2분의 1이라는 얘기고, 그쵸? 매질 1에서의 파장은 얼마죠? 실선에서부터 실선까지 2m죠. 그쵸? 그 다음에 매질 2에서의 파장은 매질 1에서의 파장은 2m예요. 그러니까는 보기 기억은 틀렸어요. 매질 2에서의 파장은 람다 매질 2에서의 파장은 얼마가 나오죠? 3에서 6까지니까 3m 나와요. 그럼 이 매질 2에서의 속력 V는 F람다 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3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2분의 3 m/s예요. 즉 초당 1.5m 가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디귿 0초부터 3초까지 x 7m에서 파동이 마루가 되는 횟수는 몇 번이냐? x 0일 때 보세요. 7에서 마루가 되는 횟수가 몇 번인가 있죠. 0일 때 어떻게 되냐면 6의 마루가 있고요. 여기가 7이고 8. 요 사이에 골이 있어요. 이게 t=0일 때예요. 그러면 t=1일 때는 어떻게 되죠?
몇 미터 갑니까? 1.5m 가죠. 이게 1.5m 가니까 6, 8, 7 있으면 마루가 여기 온단 말이에요. 한 번 지나가죠. 그쵸? 그럼 여기는 이제 고리가 있을 거고. 이해가 가세요? 자, 그 다음에 1초일 때 이거예요. 2초일 때는 어떻게 되죠? 몇 미터 가요? 3미터 가요. 2초일 때 3미터 가요. 그러면 6 마루였고요. 여기 8, 7, 여기가 9예요. 그럼 6에 있던 마루가 이렇게 와야 되죠. 이 사이는 골이 되고 이게 t 이퀄 2초일 때예요. 그럼 t 이퀄 3초일 때는요. 3초일 때는 얼마 가죠? 3m 가죠. 4.5m 가죠. 6 여기가 7 8 9 10이에요. 4.5m 가요. 그쵸? 그럼 이거에서 또 1.5m 간 거니까 1.5m 간 거니까 마찬가지로 7 사이에 여기 한번 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골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은 몇 번 지난 거예요? 한 번, 두 번 지나죠. 그쵸? 그래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그림은 줄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두 파동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할 때 두 파동이 만나기 전 시간 t 이퀄 0인 순간의 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P와 Q의 진동수는 0.25Hz로 같답니다. 진동수가 0.25, 주기는 4분의 1이란 얘기죠. 주기가 4초란 얘기죠. 그쵸? 주기가 4요. 자, 그러면 6번이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진동하는 파가 지금 왔어요. 여기가 4, 여기가 2, 1, 3. 그 다음에 5, 6이고 6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진동을 한대요. 여기가 7, 8, 9, 10이에요. 이거는 왼쪽으로 가고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이게 t 이퀄 0일 때예요. 그런데 지금 진동수는 0.25Hz로 같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람다 P의 파장은 얼마입니까? 2m 나오죠. 맞죠? 그 다음에 람다 Q의 파장은 얼마 나와요? 마찬가지로 2m예요. 따라서 V P의 속력은 4분의 1이니까 0.5m/s. V Q의 속력도 0.5m/s. 초당 0.5m씩 간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t 이퀄 2초부터 t 이퀄 6초일 때 x 이퀄 5m 지점, 요 지점에서 중첩된 파동의 병력의 최대값은 얼마냐 하고 물었어요. 자, 중첩이 돼요. 1m 가면은 중첩되기 시작하죠. 그럼 1m 가기 위해서는요, 몇 초 움직여야 돼요? 2초 동안 움직여야 되죠. 그쵸? t 이퀄 2가 됐을 때 얘는 1m 가고 얘도 1m 가요. 그럼 t 이퀄 2초일 때 모습이 어떻게 변하냐면 5에서 만나서 이렇게 변하죠. 이런 식으로 변할 거예요. 여기가 5, 여기가 4,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파가 왼쪽으로 오니까 왼손 이렇게 만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날 거예요. 여기가 5예요. 이게 t 이퀄 2예요. 그쵸?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 이퀄 3일 때. 3일 때는요, 얼마 가죠? 1.5m 가요. 여기서부터 1.5m니까 요 놈이 여기 오면 되는 거예요. 4와 5 사이. 그렇죠? 그러면 t 이퀄 3일 때는 여기가 4고 5고 6이면 4, 5, 6이에요. 오른쪽에 있던 놈이 이쪽에 와서 4와 5 사이에 이렇게 뜨면 되죠. 이런 식으로 되면 되죠.
그쵸? 왼쪽에 있던 놈도 1.5m 가니까 5와 6 사이에 위치하면 돼요. 이렇게 위쪽으로 볼록이 이런 식으로 위치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요 부분만 봤을 때 위쪽으로 진폭이 2A, 아래쪽으로 진폭이 A 하니까 합성 진폭은 A가 나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4초일 때는 얼마가 되죠? 4초일 때 2m 가죠. 2m 간다는 얘기는 얘가 4에 위치하고 4초일 때 요놈이 4에 위치하고 5, 6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4, 5, 6 그쵸? 그럼 요놈이 2초일 때도 마찬가지로 2m 가니까 6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되셨어요? 아, 여기가 6이죠. 여기가 6. 6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거 아니고, 그러면 5에서는요, 0 나오죠. 0. 진폭이 0. 그 다음에, t equal 5가 되면은요, 4, 5, 6에서, 오른쪽에 있는 건 2.5m 가요. 2.5m니까 6과 7 사이에 있으면 돼요. 이렇게 존재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존재하면 돼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2.5m 왼쪽으로 하니까 3과 4 사이에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3과 4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진폭이 마이너스 2A, 여기는 A. 합하면은 마이너스 A. 크기만 따지면 A. 따라서 진폭의 최대값은 A가 돼야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이것도 좀 바꿉시다. 7번 보시면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등속도 운동을 하던 수레가 벽과 충돌한 후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그림 나는 수레의 속도와 수레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고, 수레와 벽이 충돌한 0.4초 동안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곡선과 시간축이 만드는 면적은 10Nm/s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그럼 7번 보시면은 충돌 전후 수레 운동량의 변화의 크기는 충격량이죠. 충격량이 10Nm/s라고 했으니까 맞았습니다. 기억 맞았고, 수레의 질량은 2kg이냐. 자, 7번이요. 충격량이 바로 운동량 변화량이죠. 이놈은 m 델타 v고 그럼 질량은 m 델타 v. 나중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빼기 정값 3. 따라서 m은 2kg 나와요. 마이너스는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질량은 2kg 맞았습니다. 충돌하는 동안 벽이 수레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 FT가 지금 10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F는 0.4초 동안 0.7 빼기 0.3 하면 0.4죠. 그것 동안 10N이 작용했으니까 얼마예요? 25N이요. 그런데 40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정지한 물체 A 위에 물체 D와 용초를 넣어 압축시킨 물체 BC를 올려놓고 B와 C를 동시에 가만히 놓았더니 정지해 있던 B와 C가 분리되어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먼저 C가 D와 충돌하여 한 덩어리가 되어 속력 V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이후 B가 A와 충돌하여 한 덩어리가 되어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8번이요. 충돌 전에 요놈이 A예요. B와 C를 압축시켜요. 경솔로 해서 압축시켰다 탁 나와요. 그러면 B는 왼쪽으로 갈 거고 C는 오른쪽으로 가겠죠. 자, 이거의 속력을 VC라고 하고 얘를 V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D는 정지하고 있어요. D, 얘는 정지 상태예요.
튕겨나가서 C하고 D하고 붙어가지고 오른쪽으로 간대요. 얼마의 빠르기로 간다 그랬어요? V의 빠르기로. 그 다음에 B는 여기 A랑 땅 붙어서 이 전체가 왼쪽으로 간대요.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보세요. 가에서 AP, 가에서 B와 C가 용철에서 분리된 직후 운동량의 크기는 B와 C가 같다. 맞았죠? 운동량 보존입니다. 니은, 가에서 B와 C가 용철에 분리된 직후 B의 속력은 얼마냐? 자, 이제 그걸 구해야 되죠. 첫 번째 봅시다. 먼저 C와 D가 충돌한다고 그랬죠. C와 D와의 관계를 봅시다. 충돌 전. C의 운동량 얼마 나오죠? VC로 움직이죠. 질량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A가 5M, B가 2M, C가 M, D가 M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M 곱하기 VC, D는요 0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충돌 후 C와 D가 한 몸으로 갔죠. 질량은 2M, 그때 V로 갔대요. 그러니까 이퀄 관계가 되죠. 따라서 VC는 뭐가 돼요? 2V가 돼요. VC의 속력이 2V라고 하는 거 나왔어요.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B와 C와의 관계를 봅시다. 분리전. 분리전 B의 운동량 0, C의 운동량 0. 그쵸? 그 다음에 분리 후 B의 운동량은 2M-VB, C는요 M2V. 됐죠? 이렇게 하면 따라서 VB는 뭐 나와요? V 나와요. 얘의 크기는 V란 얘기예요. 따라서 B의 속력은 V다. 맞았습니다. 디귿, 나에서 한 덩어리가 된 A와 B의 속력은 5분의 2V냐? 그러면은 A와 B와의 관계를 또 따져야 되죠. 자, A와 B와의 운동 관계 봅시다. 충돌 전. A는 0, 운동량은 0, 멈춰 있었으니까 B의 운동량은 2M-V죠. 왼쪽으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 두 개가 합해져서 왼쪽으로 가죠. 합해지면 얼마 나와요? 전체 질량이 7M. 그 다음에 V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V 프라임이니까 앞에다 마이너스. 따라서 V 프라임은 뭐가 나와요? 7분의 2 V 나와요. 7분의 2V. 그런데 5분의 2V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그림 가는 질량이 5kg인 판, 질량이 10kg인 추, 실 PQ가 연결되어 정지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가는 도르래 두 개를 이용해서 물체를 배달했는데 여기는 추 몇 킬로그램이라고 했냐면 10kg이래요. 추, 그 다음에 이쪽은 판. (5kg짜리) 그 다음에 줄로 매달아서 이렇게 놨어요. 이 줄이 Q, 이 줄이 P랍니다. 정지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질량이 1kg으로 같은 물체 A, B를 동시에 판에 가만히 올려놓았답니다. (10kg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여기 판에다가 (5kg) 변화먹고 여기에 A와 B를 올려놨대요. 얼마짜리? 1kg짜리. 그리고 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가 Q, 여기가 P 줄이에요. 이렇게 했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가에서
Q가 판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냐? 자, 운동 방정식 세워봅시다. 가번 그림에서 먼저 추에 생기는 거는요. 요거를 TP라고 하고, 요거를 여기 Q에 적용하는 걸 TQ라고 할게요. 마찬가지고 이쪽도. 자, 그럼 이거는 중력 10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빼기 TP 했을 때 이게 0이에요. 판에 작용하는 거는요. 5 곱하기 10 빼기 더하기 TQ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거 빼기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TP 했을 때 0이에요. 그럼 여기서 TP는요 100N이고 여기서 TQ 값은 얼마 나와요? 50N 나오죠. 50N. 그럼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또 해봐야죠. 추에서 봅시다. 추는 10 곱하기 10 빼기 TP가 0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TP는 100이에요. 근데 이 판은요. 전체 질량 얼마예요? 7kg이죠. 7 곱하기 10 더하기 TQ 빼기 TP 했더니 0이에요. TP가 100. 따라서 TQ는 30N이에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가에서 Q가 판을 당기는 힘은 50N이다. 맞았죠? 니은 P가 판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맞았습니다. 100N, 100N. 그 다음에 디귿 판이 Q를 당기는 거 이건 물었죠.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맞았죠? 그래서 기억니은 택시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봅시다. 그림 가는 물체 A, B, C를 실로 연결하고 C의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을 작용하여 A, B, C가 속력이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B의 속력이 V가 되는 순간 B와 C를 연결한 실이 끊어졌을 때 실이 끊어진 순간부터 B가 정지한 순간까지 A와 B, C가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D와 4D만큼 이동한 것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A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와 가에서의 2배고 B, C의 질량은 M과 3mm입니다. 여기 도르래가 있고요. 이쪽으로 해서 실이 연결되어 있는데 B, 그 다음에 C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F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래요. 그럼 이쪽 방향으로 지금 가속도가 생겼어요. 그걸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A고 여기 장력을 T, 요 장력을 T'이라고 할게요. 이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가다가 B와 C 사이에 줄이 끊어져요. 자, 그러면 B와 C 사이에 줄이 끊어지면은 가다가 또 끊어졌어요. 속력이 V가 됐을 때 끊어지고 나서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가다가 멈추겠죠. 이제 B가 여기 있을 때 또 끊어졌어요. 이때의 속력을 V라고 할게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끊어졌는데 그게 여기 와서 이제 정지가 된 거예요. 그때의 이동거리가 D랍니다. 그쵸? 그 다음에 C는요. C는 끊어지는 순간 내 속력이 얼마예요? V죠. 묶여있다가 끊어졌으니까. 그리고 나서 얘가 정지할 때까지 간 거리가 C는 이만큼 갔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게 4D만큼 갔대요. 얘가 정지하는 동안 간 시간을 T라고 하면 얘도 똑같이 시간 T 동안에 4D를 간 거예요. 이때 C는 F라는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고요. 됐어요? 그럼 A는요?
A도 정지하는 거죠. B가 정지했으니까 얘도 정지해요. 단 끊어지는 순간에 A의 속력은 얼마예요? 마찬가지로 V예요. V의 속력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요 나번이죠. 가에서의 2배입니다. 가에서 A가 오른쪽 방향이라면 나에서는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으로 생기죠. A의 가속도는 아래쪽 방향으로 힘이 생기죠.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생깁니다. 가속도의 크기 2A 2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B와 C의 질량은 각각 M과 3이랍니다. B가 M이면 C는 3M이래요. A의 질량 몰라요. 라지 M이라고 할게요. 자, 이때 C의 속력을 구하래요. B가 정지한 순간 C의 속력, 즉 VC 요거를 구하래요. 자, 그럼 이제 운동 방정식까지 또 해봅시다. 가번 그림에서 C는요, F 빼기 T 프라임이 바로 3M A의 알짜임을 갖죠. B는요, T 프라임 빼기 T가 바로 M A의 알짜임을 갖고, A는요, 위쪽으로 올라가죠. T 빼기 라지 M G가 라지 M A를 갖고 변변 다 더해요. 그러면 F 빼기 라지 M G가 4M 더하기 라지 M 괄호 A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B와 A와의 운동 방정식이 나오죠. B는요, 장력만이 있죠. T 이퀄 가다가 정지해요. M 곱하기 가속도 2A로. 제가 플러스로 한 거는요, T가 왼쪽으로 작용하는 거를 지금 했으니까 같은 방향 T를 플러스 방향으로 한 거예요. 왼쪽 방향을. 그럼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플러스예요. 자, 그럼 A는요, M G 빼기 T 위쪽 방향 T요. 이게 바로 M 곱하기 2A 가속도의 크기. 자, 변변 더해요. 변변 더하면 T 없어지고, 그쵸? 라지 M G 빼기 2 스몰 M A가 2 라지 M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M G는 2배 스몰 M 더하기 라지 M A 이 관계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 관계 만들어지고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속력 V를 구해야 되는데 V는 어떻게 구하죠?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죠. 같은 시간 동안 얘는 D 가고 얘는 4D 가요. 그러면 평균 속력을 해봅시다. B는요, 같은 시간 동안, 즉 평균 속력으로 T 동안 움직인 거리가 D란 얘기죠. 이해가세요? 그러면 2분의 V 더하기 나중 속력 0이 T 동안 움직이면 D가 된다는 얘기고, C는요, 2분의 처음 V 나중 VC 곱하기 T 했더니 4D가 된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럼 자, 이 D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집어넣고 하면은 V 더하기 VC 나누기 2 곱하기 T는 4 곱하기 2분의 V 곱하기 T요. T 없어지고 2 없어지고, 따라서 VC는 뭐가 나와요? 3V 나와요. 자, 이거 3V라고 하는 걸 구했어요. 보기 봅시다. 3V다. 기억 맞았죠? 그 다음에 A의 질량은 얼마냐, 그 다음에 F 값은 얼마고 물었어요. 얘는 F에 비례하는 만큼의 가속도가 생겨요. 그걸 A'이라고 할게요. 자, 따라서 F는 3MA'이에요. 이 A'을 구해야 되는 거네요.
A 프라임은 등가속도 직사운동서 써봅시다. 나중 속력이 3V, 처음이 V였어요. 3V의 제곱하면 9V의 제곱 빼기 V의 제곱이 2 곱하기 A 프라임, S는 4D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8V 제곱이 8A 프라임 D예요. 8은 없어지고 V 제곱이 A 프라임 D란 얘기예요. 자, 그럼 A 프라임은 D분의 V 제곱인데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건 또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서 나올 수 있겠네요. B에서. B는요, 정지고 V죠. 그쵸? 그러면 0 빼기 V의 제곱이 2 곱하기 A는 얼마예요? A가 마이너스 2A예요. 마이너스 2A 거리는 D. 그러면 플러스 되고, 따라서 D분의 V 제곱이 4A란 얘기죠. 자, 그럼 요게 집어넣으면 4A란 얘기예요. A 프라임이 4A. 그럼 요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따라서 F는 3M 곱하기 4A 하니까 12MA예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중력가속도로 표현하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F 요거 12MA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12MA 빼기 라지 M G, MG가 지금 뭐죠? 이거죠? 네,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다시 쓰면 12MA 빼기 MG 대신에 이거 넣으면 2배 MA 빼기 2배 라지 MA는 4배 MA 더하기 라지 MA. 이거 하면 10 넘어가면은 6 MA는 넘어가면은 3 라지 MA. 따라서 라지 M은 2 스몰 M이라는 얘기예요. 질량은 A의 질량은 3M이다. 틀렸죠? B는 틀렸고, 그 다음에 F는요. 이거 집어넣으면 G로 나오겠네요.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F 대신에 또 이거 집어넣고, 그럼 A와 G와의 관계가 나오겠죠. 그러면 12MA 빼기 M 대신에 넣으면 2MG는 4M 더하기 2M 하면 6MA. 따라서 6M 스몰 a는 2mg, m은 없어지고, 따라서 a는 3분의 1 g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f는 12m 곱하기 3분의 1 g 하니까 4mg가 돼야죠. 그런데 5mg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이것도 바꿔봅시다. 11번 보시면 그림은 열 효율이 0.25인 열효율이 0.25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상태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11번이요.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구해서 여기 압력, 이쪽 부피예요. A에서 B로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가 A, 위에가 B. 그 다음에 B에서 C로 이렇게 되고, 여기가 C. 이건 등온이래요. 그 다음에 C에서 D로 되고, 그 다음에 A에서 D로, D에서 A로 이러죠. 이렇게. 이거는 단열이래요. 그리고 여기가 V2, 여기가 V1. B에서 C는 등온이래요. 따라서 TB의 온도와 TC의 온도는 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D에서 A는 단열 과정이고요. 단열, 여기는 열적 출입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되는 과정에서 외부의 한 일, B에서 C로 되는 과정에서 외부의 한 일은 150줄이래요. 즉 이 아래쪽 면적이죠. 그게 150. 그 다음에 D에서 A로 될 때 외부로부터 받은 일이 100, 즉 요 아래쪽. 그럼 순수한 이 사각형의 면적은 50이란 얘기예요. 순수한 일은 50. 됐습니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체 온도는 A에서가 C에서보다 높다. A에서가 C에서보다 높다 했으니까 A하고 B를 비교하면 되죠. B하고 C하고 똑같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기체 상태 방정식 A를 봅시다. PA의 압력, A의 부피, 1, N, R, T, A의 온도. 자, B는요, B의 압력, 부피, N, R, T, B예요. 부피는 동일해요. 그런데 B의 압력이 더 커요. 그 얘기는 B의 온도가 더 커야 되죠. 따라서 이거보다는 A의 온도가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죠. A의 온도가. A의 A. 됐습니까? 그럼 A가 B보다 작으니까 C보다 더 작다는 거고. 그럼 기억 틀렸습니다. A에서 B로 되는 동안에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50줄이냐? 자, 그럼 보세요. 부피가 일정한데 압력이 저절로 올라가지 않죠. 압력이 올라가려면 뭐가 해야 돼요?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쵸? 근데 온도가 저절로는 안 올라가잖아요. 뭐 한 거예요?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걸 Q1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건 반대로 나가야 되죠. Q2라고 할게요.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전체 값은 얼마죠? Q1 더하기 여기서 여기까지는 150J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등온이래요. 등온이란 얘기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고 안 하면은 온도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건 해준 것만큼 들어왔다는 얘기죠. 따라서 전체 흡수는 Q1하고 여기 150에 해당하는 거 Q1 더하기 150이에요. 일은 순수하게 한 일은 얼마고요? 50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거 AB 요 과정에서 넣은 거 Q1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효율이 얼마라 그랬어요? 지금 0.25라 그랬어요. 효율 0.25는 흡수한 거 Q1 더하기 150분의 한 1, 50. 즉 0.25는 4분의 1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Q1은 50 나옵니다. 맞았네요, 니은. 그 다음에 C에서 D로 되는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얼마냐? C에서 D로 되는 과정에서. 자, 그럼 이거는요, 열기관을 생각하면 돼요. 전체 에너지에서 이쪽으로 방출되는 거죠. 이게 지금, Q2예요. 그 다음에 일부가 1로 되는 거고, 이게 W고. 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Q2를 찾아라 그랬죠. 전체 에너지는 요거는 전체 흡수한 거는 200이에요. 따라서 효율 0.25는 전체 200분의 200에서 W가 50이니까 200에서 Q2를 빼주면 되죠. 그게 50이니까 이게 50이란 얘기예요. Q가 200이란 얘기고. 자, 그럼 4분의 1 이거 50. 따라서 Q2는 얼마 나와요? 150J.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온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12번이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광원 P, 검출기 광원 Q가 정지해 있고 관찰자 B, C가 탄 우선이 각각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P, 검출기 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A 관성계에서 PQ에서 검출기를 향해 동시에 방출된 빛은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한답니다. 동시에 도달했으니까 B와 C도 동시에 도달해야죠. 자, 그럼
P와 Q 사이의 거리는 B 관성계에서가 C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거리가 크다는 얘기는 길이 수축이 덜 일어났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속력이 느리다는 얘기고, 따라서 12번에 VB의 속력은 C보다 느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억 봅시다. 옳은 거 찾으래요.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C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B의 시간은 C의 시간보다, A 관성계에서. 누가 시간 팽창이 일어나죠? C가 시간 팽창이 일어나죠? 틀렸네요. 기억 틀렸고, 니은. B 관성계에서 빛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먼저 방출된다. 동시에 도달하겠는데, 자, B를 보세요.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가면 검출기는 오른쪽으로 가죠. 뒤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망가는 검출기인데 P와 Q에서 나온 빛이 동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P에서 먼저 출발한 것처럼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럼 니은은 맞았습니다. 디귿, C의 관성계에서 검출기에서 P까지의 거리는 검출기에서 Q까지의 거리보다 크다? 같죠. 길이수축은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니까. 자, 틀렸고,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13번이요. 그림 가는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AB와 고체의 막대 P와 Q로 회로를 구성하고 스위치를 A 또는 B에 연결할 때 AB의 빛이 방출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P, Q는 도치와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고, 13번 보시면 A와 B가 있고, 이게 A, 이게 Y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B, 자, 이렇게 돼 있고, 막대가 이렇게 있고, 스위치가 있고, 위에 단자가 여기가 A, 여기가 B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놈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P 막대에 되어 있고, 아래쪽은 Q 막대에 되어 있대요. 그리고 이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A에 연결했더니 여기에 연결하면은 여기엔 불이 들어온대요.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도체, 이게 절연체. PQ는 도체와 절연체 중 하나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Y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은 각각 P 또는 Q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체예요. 도체면은 이게 니은이란 얘기죠. P는 동그라미 니은, Q는 동그라미 기억이란 얘기고. 됐죠? 그 다음에 A에 연결했더니 불이 들어왔대. 여기에 불이 들어왔대요. 불이 들어왔더니 순방향 전압이 걸리는 거니까 이게 N형, 이게 P형. 얘는 역방향일 테니까 여기가 여기가 잠깐만, 이게 순방향이죠? 여기가 P형, 여기가 N형이 돼야 돼요. 여기가 N형, 여기가 P형이고요. 됐죠? 그럼 Y는 P형.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Y는 주로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반도체. 맞았죠? 니은, 나의 기억은 Q. 기억은 Q 맞았습니다. 디귿,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B의 N형 반도체는 전자는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 아니죠? 전류 안 흘렀어요. 자, 그러면은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이에요. 다음은 빛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인데, 실험 과정 및 결과를 보시면은 반원형 매질 ABC를 준비하고, 그림과 같이 반원형 매질을 서로 붙여놓고 단색광 P의 입사가 I를 변화시키면서 굴절각 R을 측정해서 sin R 값을 sin I 값에 따라 나타내는 게 그래프입니다. 자, 이거면 그래프만 보면 될 것 같기도 해요. 여기가 sin 굴절각, 여기가 sin
입사가 0, 사인 값의 최대는 1이죠. 그래서 여기가 1까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0.5, 0.5.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험 1은, 이렇게 돼 있네요. 0점에서 여기까지네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험 1. 실험 1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실험 2는 어떻게 돼 있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실험 2는. 이게 실험 2.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자, 굴절각이 실험 2를 보세요. 실험 2를 보시면 입사각이 0.5일 때 굴절각은 0.5보다 크죠. 그쵸? 실험 1에서 굴절각은 0.5보다 커요. 입사각이 0.5일 때 굴절각은 0.5보다 커요. 그쵸? 그러면은 더 많이 꺾여서 나간다. 덜 꺾인다는 얘기죠. 됐어요? 각도가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크다는 얘기니까 법선 쪽으로 붙질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법선 쪽으로 붙질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굴절률은 A가 B보다 큰 거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P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답니다. P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답니다. 속력은요, 소환매질과 밀환매질 비교해보면은 소환매질이 속력이 커야 되지요. 그러니까 2번 그래프에서 B, C를 비교하면 되니까 실험 2에서 자, 굴절률 보세요. 굴절률 0.5일 때 입사각이 입사각의 사인 값이 0.5일 때 굴절각의 사인 값이 0.5가 안 나오죠. 그쵸? 그 얘기는 법선 쪽에 가깝다는 얘기니까 C가 밀환매질, 따라서 B에서가 C에서보다 커야 되죠. 틀렸네요. 디귿 1번 실험에서 실험 1에서 사인 I0가 0.75인 입사각 0.75 여기죠. 여기가 0.75예요. 입사각 I0로 입사시키면 P를 입사시키면 전반사가 일어나요.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굴절각의 사인 값이 1이 돼야 되죠. 그럼 0.75일 때 1이 아니죠. 여기가 1이니까. 그쵸? 그런데 그 각도가 0.75보다 안쪽이죠. 그럼 0.75에 해당하는 입사각은 여기란 말이에요. 입사각은. 근데 그거보다 작은 각으로 입사하니까 전부 전반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임계각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임계각보다 큰 값으로 입사한 거죠. 0.75라는 얘기네.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얘기고. 맞았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이요. 15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X축상의 점전화 A, B, C를 고정했대요. 고정하고 양전화인 점전화 P를 옮기며 고정한답니다. P가 X 이퀄 ED에 있을 때 P에 작용한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래요. B, C는 각각 양전화, 음전화 A, C의 전화량의 크기는 전부 같답니다. A, B, C의 전화량의 크기는 전부 같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15번의 초기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A가 0 위치에 있어요. 전화량 Q라고 해봅시다.
이게 A예요. 그 다음에 P는 플러스고요. 2D 위치 있고 B는요 플러스고요. 4D 위치 있고 전환이 크게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 Q라고 할게요. 이것도 C는요 마이너스인데 9D 위치에 있고 이것도 전화량 Q라고 할게요. 크기가 같다고 했어요. 그럼 A는 양전하냐 봅시다. 기억. P에 작용하는 힘이 오른쪽이라고 했어요. F 넷 P는 F A가 P에 작용하는 힘 더하기 F B가 P에 작용하는 힘 더하기 F C가 P에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해야 돼요. 자, A가 B에 작용한 거 A가 뭔지 몰라요. 그쵸? A가 뭔지 몰라요. 그럼 K 거리는 2D니까 4D 제곱분의 Q P의 전화량은 Q'이라고 할게요. Q' 이렇게 나오죠. 이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몰라요. B에서 P에 작용한 건 왼쪽 방향이죠. 플러스니까 밀어낸단 말이에요. K 거리는 4D 제곱분의 Q 그쵸? 그 다음에 C가 오른쪽으로 작용하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K 거리는 7D의 제곱 49 D 제곱 Q'이에요. 자, 요거 합하면요. 요거 합하면 왼쪽 방향이죠. 그런데 순수한 힘이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해야 돼요. 이건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니까 이게 왼쪽 방향, 그럼 요 놈이 오른쪽 방향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른쪽 방향 위에서는 요 놈이 플러스니까 얘가 플러스여야 되고, 따라서 A는 플러스여야 돼요. 됐죠? A가 플러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전화 맞았습니다. 니은 P가 x 이퀄 6D에 있을 때 P가 x 이퀄 6D에 있을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냐? 니은 봅시다. A는 플러스고요. 전하량 Q 0 위치 있고, 그 다음에 B도 플러스고 2D 위치 있고, P가 6D 있고, P가 플러스 6D에 있고, 얘 Q'이고, 그 다음에 C는 9D에 있어요. 마이너스 9D C. 자, 그러면 P에 작용한 전기력의 방향, 얘에서 오른쪽 방향, 얘 밀어내니까 오른쪽 방향, A도 밀어내니까 오른쪽 방향, 따라서 오른쪽 방향 맞았습니다. 디귿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P가 X 이퀄 D에 있을 때가 X 이퀄 5D에 있을 때보다 작다라고 했거든요. 봅시다. X 이퀄 D에 있을 때 A가 여기 원점 Q, 그 다음에 D에 P가 있어요. P, Q', 여기가 D예요. D예요. 그 다음에 B가 2D 위치에 있고 얘는 Q예요. 플러스 Q. C는요 9D에 있고, C는 마이너스고 얘는 9D에 있어요. 마이너스 Q, 얘는 Q고 전화의 크기는. 자, 그러면 F 넷 P는 A가 P에 작용하는 거 밀어내는 거죠. 그러면 K D제곱 Q B가 P에 작용한 건 왼쪽이죠. 마이너스 K D제곱 Q 되었어요? B가 지금 어디 있죠? B가 4D에 있죠? 2D가 아니라,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거 4D입니다. 4D. 그러면은 이거는 9D의 제곱이에요. 이거 미안해요. 그 다음에 C가 P에 작용한 거 오른쪽 방향이죠. 인력 K 7D의 제곱이에요.
Q가 D니까 8D 제곱이에요. 64 D 제곱분의 Q 프라임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x 이퀄 5D에 있을 때 P가 A는 원점에 있고 Q예요. B는 4D에 있고 Q고, 그 다음에 P가 5D에 있대요. 여기가 5D에 있고 Q 프라임 플러스예요. P. C는 마이너스고, 이게 마이너스고 9D 전화량은 Q.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F 넷 P에 작용한 건 A가 P에 작용한 거 오른쪽 방향이죠. K 거리는 25D 제곱분의 Q 프라임. B가 P에 작용한 것도 오른쪽 플러스 K D 제곱 Q 프라임. 그럼 C가 P에 작용한 거 오른쪽이죠. 플러스 K 4D 제곱이니까 16D 제곱분의 Q 프라임. 그쵸? 누가 커요? 이놈이 크죠? 이건 다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에서 빼주는 게 있으니까. 따라서 x 이퀄 d에 있을 때가 x 이퀄 5d에 있을 때보다 작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이요. 그림은 입자 PQ의 물질파 파장의 역수를 입자의 속력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질파 파장이래요. 람다는 mv분의 h. 그러면 v는 뭐에 비례해요? 람다분의 1에 비례하는 거죠. 여기서 m은 뭐가 나와요? 람다 v분의 h 나와요. 됐습니까? 자, 이거는 v분의 h 곱하기 람다분의 1이라는 얘기고, 그래프를 보면 이게 람다분의 1 그래프고요. 축이고요. 요게 속력축이에요. P가 이렇게 돼 있고 Q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Y0, 여기가 V0. 이게 P고 Q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만을 어려운 것만을 구하면은 기억 봅시다. P의 질량은 얼마냐? 여기서 M P의 질량은 V0일 때 Y0죠. 람다분의 1이 Y0. 따라서 V0분의 H 곱하기 Y0 찾아보세요. V0분의 Y0 H. 네, 맞았습니다. 니은 Q는 중성자이냐? 중성자와 헬륨의 원자를 순서 없이 나타나는데 질량을 봐야죠. 그럼 M, Q의 질량. 자, 요 값을 Y'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V0분의 H 곱하기 Y'이에요. 이놈이 Y0가 Y'보다 큰 값이죠. 따라서 이놈이 헬륨, 요게 중성자. Q는 중성자 맞았습니다. P와 Q의 물질파 파장이 같을 때 운동 에너지는 P가 Q보다 작다라고 했거든요. 파장이 같을 때 운동 에너지. 파장이 V 값이죠. 파장이 같다는 얘기는 요게 같은 거예요. 그럼 세로 가로줄을 그어보세요. 이렇게 되죠. V 값이 요놈이 더 크죠. Q 값이. 그러니까 P가 Q보다 작은 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이거 좀 빼고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의 금속고리가 XY 평면에서 균일한 자기장 영역 1에서 3을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며 진행됩니다. 17번이요. 자, 이렇게
자기장 영역이 얼마냐면 이게 마이너스 2D, 여기가 2D, 여기가 4D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만큼은 여기가 4D고 영역 3, 여기는 영역 2인데 나오는 방향 B0, 요만큼은 영역 1인데 들어가는 방향, 영역 1인데 들어가는 방향 B0예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D고.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 도선이래요. 여기가 P점이래요. 금속고리 한 변의 중앙에 고정된 점 P가 x 이퀄 D와 x 이퀄 OD를 지날 때 P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같고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입니다. x 이퀄 OD를 지날 때, 여기 보세요. 요거죠, 요거. 이렇게 됐을 때죠. 그쵸?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이 증가해요. 그러면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체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되죠. x 이퀄 d와 5d를, 여기가 마이너스 d죠? d면 여기입니다, 여기. 미안합니다. 여기가 d예요. 이렇게 지날 때예요. 자, 이렇게 지날 때예요. 그럼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이 점점 줄어들죠? 줄어든다는 얘기는 들어가야 되고, 자체 자기장은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겨야 되니까 이렇게 흘러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나오는 방향이 점점 늘어나죠? 나오는 방향이 늘어나면은 또 들어가야 되고, 늘어나지 못하게끔 들어가야 되고, 그럼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요 부분에 의해서도 이렇게 흐르고 요 부분에 의해서도 이렇게 흘러요. 그쵸? 그리고 R자 방향이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흘러야 돼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그 다음에 X 이퀄 OD일 때 OD를 지난대요. 여기가 4D니까 여기가 OD 이렇게 지날 때예요. 이렇게 지날 때인데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대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은 나오는 방향으로 점점점 감소하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자체 자기장은 증가해야 돼요. 그럼 위쪽 방향으로 흘러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니까. P점은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 방향이래요. 따라서 이쪽 방향이 아래로 흘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줄어들어야 되니까 점점점 영향을 받는 자기장의 영향이 줄어드니까 자체 자기장은 늘어나야 된다고요. 따라서 아래쪽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쪽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3영역은 들어가는 방향. 그쵸?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B0보다는 여기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커야 된다는 얘기고. 이해가셨죠? B0보다는 커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의 크기가 여기랑 동일하대요. 자, 그러면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감소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증가하는 게 여기예요. 그쵸? B0.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거는 나오는 방향으로 증가하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돼야 되죠. 나오는 방향으로 B0예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B0고. 그쵸? 여기가 B0, 여기가 B0만큼, 여기가 B0만큼, 요거와 요거는 반대. 그럼 하나는 없어져요. 그럼 하나 남죠?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요게 들어가는 방향이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은 자체는 나오는 방향이 돼요. 그런데 합해져서 아래쪽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세요? 들어가는 방향이 점점점 증가해요.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이 감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위쪽 방향이에요. 위쪽 방향으로 얘는 생겨야 되고, 전체는 위쪽 방향으로 생기면은 이렇게 되면 전류는 위로 흘러야 되는데 전체 전류가 아래로 흘러야 돼요. 되셨죠?
얘는요 나오는 방향이 3B0의 크기예요. B0, B0, B0. 그 다음에 여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생겨야 돼요. 요거의 크기가 뭐랑 같아야 돼요? 여기의 크기와 같아야 돼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크기. 얘는 B0, 위에 B0, 그 다음에 들어가는 방향이요. 이게 같아야 돼요, 절대값이. 근데 요거는 이거보단 커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게 2B0라면 여기 2B0고 이거는 나오는 방향이고 얘는 들어가는 방향 반대니까 절대값 B0 나오고 요것도 절대값 B0 나오죠. 그럼 크기는 같죠. 예, 성립이 돼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여기에 자기장의 세기는 2B0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P에 흐르는 유도 전류를 P 위치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거 보세요. 마이너스 2D에서 0까지. 마이너스 2D에서 0까지면 여기죠? 이렇게 됐을 때는 들어가는 방향이 증가하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돼서 전류가 위쪽 플러스 Y 방향으로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럼 유도 전류가 플러스 Y로 형성되어 있는 그림 찾아보세요. 마이너스 2D에서 0까지 중에서 그 1번, 3번, 5번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0에서부터 2D까지는요. 0에서부터 2D까지는 B0죠, 이거. 0에서부터 2D까지 B0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절대값이 0에서부터 2D까지에 발생한 유도전류 값은 마이너스 2D에서 0까지 발생한 유도전류 값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렇게 돼 있는 거 보세요. 1번과 3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D에서 4D까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될 때까지죠. 2D에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될 때니까 그때는 면적의 변화가 없죠. 면적에 영향을 주는 자기장 세기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전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야 되죠. 즉 2D에서부터 4D까지 0으로 되어 있는 거 보세요. 네,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이요. 그림과 같이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가 정삼각형을 이루며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고 ABC에는 방향이 일정하고 세기가 각각 I0, I0, IC인 전류가 흐른답니다. 정삼각형이래요. 이게 A. A에는 I0가 이렇게 흐른대요. 그 다음에 이게 B, 이게 C, 정삼각형이라고 하세요. C에는 IC의 전류가 흐르고 요 B에는 I0의 전류가 흐르는데 어느 쪽 방향인지는 안 나왔어요. 이게 반지름. 그 다음에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래요. 왼쪽으로 흘러요. 점 O는 A, B, C가 교차하는 점을 지나는 반지름이 2D1이래요. 이게 반지름이 2D래요. 반지름이 2D인데 여기까지가 D래요. 그럼 나머지 이게 D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D래요. 2D. 그럼 요것도 2D죠? 요것도 2D, 여기도 2D, 여기도 2D, 이렇게 나와요. 정육각형 모양이 나오잖아요. 점 PQR은 원 위의 점이랍니다. 여기가 O고, 여기가 P점이고, 여기가 Q점이고, 여기가 R점이고. O에서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 자, B0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O에서 A에 의해 흐르는 전류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K, 거리는 D, 분의 I0. 이게 B0라는 얘기예요. 방향은요. 나오는 방향이죠. A에서는 나오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흐르니까, 오른쪽으로 흐르니까. 이거는 나오는 방향이에요. 됐죠? 이거는 점 O에서 A에 의한 자기장 세기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PQ에서 AB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P에서는 0, Q에서는 3B0입니다. P에서는 0. 근데 B하고 C가 어떻게 전류가 흐르는지 안 나왔으니까 방향을 따져야겠네요. 조건을 따져야겠습니다. 만약에 B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점 P에서 0이라고 했습니다. 점 P에서 K, A에 의한 거 거리는 ED분의 I0 어느 쪽 방향이에요?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B는요 이렇게 흐른다고 했어요.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그러면은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할게요. 이거를 플러스,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 자, 그러면 절 B의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P에는 들어가는 방향이 돼요. 그럼 마이너스 K, 거리는 D, 요 거리 D요. D분의 전류의 세기 I0. 자, 이거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Q에 의해서는요 거리가 ED죠. ED. 나오는 방향인지 들어가는 방향인지 몰라요. 플러스 K ED분의 IC. 이거 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그쵸? 이거 하면은 해서 넘기면은 K ED분의 IC가 K ED분의 I0예요. 플러스 값이 됐어요. 플러스 값이. 그쵸? 플러스 값이라는 얘기는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럼 나오는 방향의 얘기는 IC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IC는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자, 이 조건 가지고 이제 Q에 3B0가 형성이 되느냐 봅시다. A에 의한 거 K, 거리는 ED분의 I0 나오는 방향이에요. B에 의한 거는요, B, ED분의 죠. 이쪽으로 흐르니까 나오는 방향 되죠. 플러스 K, ED분의 I0. C는요, 위로 흘러가니까 들어가는 방향이죠. 마이너스, 이거는 나오는 방향이고, C는 K, D분의 IC. 근데, D분의 IC가 뭐예요? 요게 D분의 I0죠? 이거 하면 D분의 I0, 이건 0 나오네요? 그럼 이거는 3B0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모순이네요. 따라서 B의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그쵸? 따라서 B에는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이쪽 방향으로. 자, 그럼 B에 이렇게 흘러요. 그랬을 때 P에 0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이 조건에서 해봅시다. 점 P에서 K, A에 한 거는요, ED분의 I0 나오는 방향. B에 한 것도 나오는 방향이에요. 플러스 K, D분의 I0 나오는 방향. 그쵸? 플러스 K, D분의 IC죠. ED분의 IC. P점에서 ED분의 IC. 요게 0이 돼야 돼요. 되었어요? 그러면은 K, ED분의 IC는 마이너스 2분의 3 K, D분의 I0 없어지고 DD 없어지니까 IC는, 그럼 이거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마이너스라는 얘기는요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그럼 C에는 전류가 C에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C에는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요? 아래로 흘러야 돼요. 따라서 C는 이렇게 흘러요. 그쵸?
자, 이 조건 다 따졌어요. 그럼 이제 R에서 우리가 구하는 건 점 R이죠. 점 R에서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봅시다. R은 여기에요. A에 의한 거는 D만큼 떨어졌어요. K D분의 I0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나오는 방향이에요? 이거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B는요, 이렇게 흐르죠?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방향인가요? B는 이렇게 흐른다는 거니까 R에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쵸? 들어가는 방향 제가 지금 마이너스로 할게요. 들어가면 마이너스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K 2 D분의 I0. C는요, 아래쪽으로 흐르죠?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럼 마이너스 K 2D분의 IC.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크기를 따졌죠? 네, 세기를 따졌으니까 전부 플러스로 고칠게요. 이건 뭐예요? B0. 이건 뭐예요? 2분의 1 B0. 자, 이거는 2분의 3 B0죠. 이거는 B0 하니까 뭐가 나와요? 2분의 3, 1 2분의 1 2, 1, 3 하니까 6. 그러면은 3B0 나오네요. 3B0 찾아보세요.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힘듭니다.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에서 서로 다른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자동차 A, B가 각각 속력 V, A, V, B로 기준선 PQ를 동시에 지난답니다. 19번이요. 여기가 P. A가 여기를 지날 때, 지나는 순간, 이게 VA래요. Q를 B가 지나요. VB로 지난대요. Q. 요 거리가 L이래요. L. 동시에 지난 후 기준선 S에 서로 다른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가 달라요. 그래 놓고 S에 동시에 도달한대요. 그 다음에 여기가 R이고요. 요 거리도 L이고요. 여기에 B가 지나가고요. S에 동시에 도달한대요. S에 A와 B가 동시에 도달한답니다. A, B. 동시에 도달한답니다. 가속도의 방향은 A와 B가 같답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A가 A, B의 3분의 2배입니다. 3분의 2니까 B0 2대 3 하면 되니까 B의 3분의 2배. 3분의 2배. 자, 그럼 이거 분수로 하면 좀 골치 아프겠네요? 없애봅시다. 분수로 하면은 계산하기가 복잡할 것 같죠? 우리는 정수가 편하죠? 분수보다. 자, 분수보다 정수가 편하니까 A가 B의 3분의 2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정수로 바꿉시다. A가 B의 3분의 2배라고 했으니까 B의 가속도
가속도를 3a라고 하면은 a의 가속도는 2a가 돼야 되죠. 3분의 2배니까. 그럼 정수로 되죠. 네. 이거 나와요.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B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R에서 S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의 2분의 1배래요. 자, 그럼 이게 T면은 이건 2분의 1T란 얘기죠. 또 이것도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 이걸 2T라고 하면은 여기가 T란 얘기고. 그쵸? 그런데 여기도 거리가 L이에요. 같은 거리를 가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그럼 가속도가 운동 방향과 역방향이란 얘기죠. 이것도 그러면 방향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네요. 맞기를 바라면서 복잡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그랬을 때 요거 VA와 VB의 비율값을 찾으렵니다. 여기 속력을 VA 프라임, 여기 VB 프라임이라고 해보고, A는 전체 3T라는 시간 동안 3회를 가요. B는 3T라는 시간 동안 2회를 가고. 그쵸? 자, 그러면은 평균 속력으로 해봅시다. VA 더하기 나중 속력 프라임 나누기 2 곱하기 3T를 했을 때 이거는 3L이에요. 그쵸? B는요. VB 더하기 VB 프라임 나누기 2 곱하기 3T를 하면 이거는 2L이에요. 자, 이거 변변 나눕시다. 그러면은 VA 더하기 VB 프라임 VA 프라임 VB 더하기 VB 프라임. 그쵸? 그럼 이거는 2분의 3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2VA 더하기 2VA 프라임은 3VB 더하기 3VB 프라임. 아, 이거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A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VA 프라임은 VA 더하기 가속도 마이너스 2A 시간은 3T 하니까 VA 마이너스 6AT란 얘기예요. B는요. VB 프라임은 VB 더하기 마이너스 3A 시간은 3T 하니까 VB 빼기 9AT란 얘기예요. 자, 프라임 값을 없애기 위해서 요거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은 2VA 더하기 2배의 요거예요. A 프라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2배의 VA 빼기 26, 12AT 그쵸? 는 3VB 더하기 3 곱하기 요거 해주면 돼요. 3VB 빼기 39, 27AT예요. 자, 그러면 4VA 빼기 6VB는 27에서 12 넘어가니까 15 마이너스 15AT예요. 자, 요 시간 나왔습니다. 아하.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B에서 여기 속력을 VR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VR은 VB 빼기 3A 곱하기 시간 T죠. 그런데 거리가 동일해요. T, 2T 동안에 가는 거리가 동일해요. 자, 그러면
VQ와 R 사이의 평균값, VQR 사이의 평균값은 얼마 나오냐면 2분의 VB 더하기 VB 빼기 3AT. 그쵸? 그 다음에 VR과 S 사이의 평균값은 2분의 R이 VB 빼기 3AT. V'은 뭐라 그랬죠? 요거라 그랬어요. VB 빼기 9AT. 그쵸? 이거를 곱하기 T 해주고 여기 곱하기 2T 해주면 거리 L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요거 2VB 빼기 3AT 나누기 2 곱하기 T 해준 값은 L.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거 2VB 빼기 12AT 나누기 2 곱하기 2T 해주면 L. 없어지고 T 없어지고. 그럼 이거는 2VB 빼기 3AT는 4VB 빼기 24AT. 넘어가면은 2VB는 넘어가면 21AT. 따라서 VB는 2분의 21AT. VB는 하나 나왔네요. 그러면 A도 AT 형태로 만들면 되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4VA 빼기 6 곱하기 2분의 21AT는 마이너스 15AT. 따라서 4VA는 마이너스 15AT 더하기 약분되니까 3이죠. 그러면 63이란 얘기네요. 63AT 하면은 이거 얼마 나와요? 48 나오죠. 48AT. 따라서 VA는 12AT. 우리가 구하는 건 비율값이죠. VA 나누기 VB는 12AT 나누기 2분의 21AT 하니까 뭐가 나와요? 21분의 24. 7분의 8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네, 4번 답이 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봅시다.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 A를 높이 9H인 지점에 가만히 놓았더니 A가 마찰 구간 1을 지나 수평면에 정지한 질량 2M인 물체 B와 충돌한답니다. 높이가 9H에서 내려와요. 9H에서 A가 내려오는데 마찰 구간을 지나요. A는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에 마찰 구간 있고 여기에 마찰 구간 있고 정지한 거 B는 2M, A는 M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는 A와 B가 충돌한 후 A는 다시 2를 지나 충돌한 후 A와 B가 딱 충돌을 해요. A는 이쪽으로 가고 B는 이쪽으로 가고 여기 마찰 구간을 또 지나요. A는 H만큼 라지 H만큼 올라간대요. 지난 높이 라지 H인 지점에서 정지하고 B는 마찰 구간 2를 지난 높이 오고 2분의 7 H 지점에서 정지한 순간이랍니다. A가 2를 한 번 지날 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B가 2를 지날 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와 같고 손실 에너지를 2라고 할게요. 손실 에너지를 2. 충돌에 의해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없답니다. 그럼 에너지 보존이 일어난다는 얘기네요.
자, 그럼 요 놈이 바닥에 왔을 때의 속력을 V라고 해봅시다. 땅 충돌이 일어나고 각각의 속력 VA, VB로 가요. 그쵸? 얘는 물론 왼쪽으로 하니까 마이너스예요. 자, 그럼 AB 충돌전, 충돌 관계를 따져봅시다. 충돌전. A의 운동량 MV, B의 운동량 0. 충돌 후 A의 운동량 M 곱하기 마이너스 VA 플러스 B의 운동량 EM VB, 이게 같아야 되죠. 따라서 V는 마이너스 VA 더하기 EVB라고 하는 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충돌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 손실력 때 에너지 보존이 일어나요. 그럼 충돌 전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에요. B는 0이니까 속력이 0이어서. 그 다음에 각각의 운동 에너지 MVA 마이너스 A의 제곱인데 그냥 제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이렇게 할게요.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M VB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2분의 1 없어지고 M 없어지고, 따라서 V의 제곱은 VA 제곱 더하기 2VB의 제곱. 그쵸? 자, 그럼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대입해서 제곱하면은 VA의 제곱 빼기 4배 VA VB 더하기 4배 VB의 제곱은 VA 제곱 더하기 2배 VB의 제곱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죠? 그러면은 2VA VB 빼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없어졌죠? 이게 4지요? 2가 아니라 2VB의 제곱 더하기 이거는 0. 따라서 2배 VB 빼기 2VA는 0. 따라서 뭘 알 수가 있어요? VB는 2배 VA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위에다가 다시 넣으면 V는 마이너스 VA 더하기 VB가 이거니까 4배 VA, 따라서 VA는 3분의 1 V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VB는 3분의 2 V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근데 우리는 H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라지 H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따져봅시다.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mg9h에서 손실 에너지 빼준 게 운동 에너지죠. 2분의 1 mv의 제곱. 그치요? 자, B는요. VB가 이거죠. 운동 에너지 VB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9분의 4 V의 제곱 빼기 손실 에너지 했었을 때 올라간 높이가 2mg, 높이가 2분의 7h. 그 다음에 A는 다시 이쪽으로 가죠. A 속력이 3분의 1이에요. 그쵸?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를 계산하면은 먼저 없애주고 9분의 4 mv 제곱 빼기 2는 없어지니까 7mg h. 자, 이거 연립하면 되겠네요. 위에 거를 고치면 9mgh 빼기 2는 2분의 1 mv의 제곱. 아래 거는 7mgh 더하기 2는 9분의 4
MV의 제곱 변변토예요. 그러면 16mgH는 18분의 9에다가 4니까는 8, 9에다가 8에다가 17, 18분의 17mv 제곱 나와요. 18분의 17을 운동에너지 형태로 하면은 9분의 17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얘기고. 그쵸? 자, 그럼 손실 에너지는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손실 에너지 구할 수가 있죠? 손실 에너지 E는 9mg H 빼기 2분의 1 mv 제곱인데 여기서 mv 제곱 나오네요. 2분의 1 mv 제곱은 16mg H 곱하기 17분의 9 맞죠? 자, 이거는 9mg H 빼기 16mg H 곱하기 17분의 9 하면은 17분의 7, 9, 63 919 153 빼기 54 144 mgh 나와요. 그럼 이거는 17분의 9 mgh예요. 손실이. 자, 그럼 라지 H 나오죠. 라지 H는 mgH는 어떻게 되죠? 운동 에너지에서 손실 에너지 빼주면 되죠. 이렇게. 자, mgh 올라간 거는 A가 갖는 운동 에너지에서 손실 에너지 빼주면 돼요. 그러면 2분의 1 m V가 뭐예요? 3분의 1이죠? 3분의 1 V의 제곱 빼기 손실 에너지. 요거 빼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요거 하면은 9분의 1 곱하기 2분의 1 MV의 제곱 빼기 손실 에너지예요. 2분의 1 MV 제곱이 요거잖아요. 요거. 그쵸? 자, 그러면 9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17분의 9 mgh 빼기 2는 17분의 9 mgh. 자, 9 없어지고 이거는 16에서 9 빼니까 17분의 7 mgh. 따라서 mg 없어지니까 h는 뭐가 나와요? 17분의 7 스몰 h. 찾아보세요. 네, 2번 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있었던 수능 물리학원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